쇼! 달순의 라이브! 자, K리그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한 시즌 동안 감사하고 또 제가 고생 감사하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잘 달려봐야죠. 네.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경기들이 남았죠? 그렇죠. 이제 뭐 포인트는 정해져 있죠. 네. 파이널 A에서는 이제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 전북과 울산의 우승 경쟁. 네. 우리 지난 경기에서 전북이 울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진짜 이제는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두 팀의 마지막 라운드의 경우의 수는 간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북은 비기거나 이기면 그냥 그렇죠. 무조건 우승. 울산은 무조건 이겨놓고 전북이 지기를 바라야 맞아요. 하는 상황. 네. 이게 경우의 수의 전부입니다. 네. 네. 혹시 전북이 지고 울산이 이겨서 동률이 되면 득점에 있어서 지금 울산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울산이 우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은 딱 하나예요. 이겨놓고 전북은 지기를 바라고. 맞아요. 전북은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 근데 만약에 전북은 져도 우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북이 졌는데 울산도 져. 그런 혹은 전북이 졌는데 울산은 비겨. 그렇죠. 이래도 네. 해요. 그러니까 혹은 전북이 지고 울산이 이겼는데 전북이 득점을 엄청 많이 해서 좀 적당히 합시다. 그 경우의 수는 없지. 파이널 B. 파이널 B는 어떤가요? B는 이제 강등권에 부산, 성남, 인천 저 세 팀이 남았죠. 수원, 서울, 강원은 네, 이제 잔류 확정이고. 인천 같은 네. 경우는 잔류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은 승리하면 잔류. 인천은 승리하면 잔류?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부산하고 성남이 맞대결하는데 누가 이기든지 비기든지 비든지 하면 패배하는 팀이 무조건 나올 거고 무승부를 해도 인천이 무조건 앞설 거고. 인천은 승리하면 무조건 잔류.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제 인천이 극적으로 또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케이. 무승부하면? 만약에 무승부가 되면 부산과 성남이 비기면 이제 강등이 되죠. 이제 점수 차이가 한 점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산 성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패배하는 팀이 생기면 승패가 나눠지면 그렇죠. 그럼 나머지 득점이나 득실 차를 계산할 따져볼 수가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까 전 장면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이제 득실 차를 보시면 인천이 부산이나 성남보다 지금 득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인천이 이제 무승부를 하고 이제 부산과 성남 중에서 패배한 팀이 나온다 하면 인천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오케이. 네. 부산과 인천이 득점이 같네요. 그렇죠. 성남이 득점이 제일 적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패배하면 당연히 강등이고요. 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간단하죠. 네. 승리하면 무조건 잔류. 오케이. 무승부하면. 만약에 무승부를 하면 인천이 승리하면 강등. 네. 그리고 인천이 만약에 무승부나 패배하면 잔류. 그러니까 성남은 쉽게 얘기하면 무승부하면 다른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지면 패배하면 패배를 했을 때 인천이 승리하면 강등. 그리고 만약에 인천이 무승부를 기록한다. 그럼 아까처럼 득점과 득실차를 계산해야 하고 또 뭐 인천이 패배하면 당연히 잔류일 테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남도 지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승리해도 잔류, 무승부해도 잔류. 일단 조건 자체는 부산이 그렇죠. 경우의 수는 괜찮네. 네. 그런데 만약 패배를 하게 되면 인천이 승리하면 강등. 인천이 무승부를 하면 득점과 득실차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인천이 패배하면 잔류. 근데 요게 일단 경우의 수 자체는 무승부를 해도 잔류 이렇게 되면 요런 팀들이 스텝이 꼬여요. 그러니까 요거 너무 믿으면 안 돼. 상황은 어쨌든 이렇다.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요게 이제 그쵸. 강등을 놓고 강등권에 있는 그 두 팀이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남과 부산도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전술적인 변화를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두 팀이. 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동준을 왼쪽, 호물로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변화를 줬죠. 그렇죠. 네. 네, 이동준이 원래는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선수인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은 부산이 이번 시즌 내내 왼쪽 측면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우리 맨날 그 시즌 초부터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둘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저 자리에 이제 막 거의 한 7명, 8명 선수를 실험했는데 놀랐죠. 다 실패했어요, 결국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게 이동준을 왼쪽에 배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동준이 왼쪽에서 플레이하고 공격 상황에서 호물로가 좀 중앙으로 좁혀주면 이때 김문환이 올라오면서 오른쪽을 맡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 변형된 4백, 3백 느낌. 그쵸? 그래서 왼쪽에 이동준, 오른쪽에 김문환 이렇게 하면서 측면 공격을 살리고 있다.
요 포인트가 있겠고 그리고 이동준이 왼쪽에서 조금 측면을 흔들어 주니까 네. 오히려 그 왼쪽 윙백에 좀 출전하는 이상준 선수가 오히려 좀 더 활약이 좋더라고요. 상대 측면 수비를 조금 끌고 나가니까 이상준 선수한테 조금 공간이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이동준의 어떤 시프트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 포인트가 부산에겐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측면 풀백, 측면 윙백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죠. 공격 상황에서. 그래서 왼쪽에는 유인수, 오른쪽에서 뭐 이태희, 서보민, 뭐 이재원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공격 상황 할 때 쭉 올라가주면서 측면을 공략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나상호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 요게 이제 성남의 역습 포인트 중 하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넘어가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모두 3백을 사용하면서 양쪽 윙백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들이 저 측면 공간을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오케이. 자 갑니다. 네. 자 하나 둘 괜찮아 다 준비되셨어요? 아 그럼요. 네. 하나 둘 셋. 부산. 일단 서울은 잔류 확정. 네. 인천은 현재까지 최하위. 네. 그런데 무조건 사실은 인천도 무승부를 기록하고 해놓고 이제 뭐 성남과 부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따져봐야 될 수 있으니까 무승부를 기록하면 이겨야 되는 경기죠, 사실. 그럼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인천은 김호남 선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정보를 좀 드리면서 네. 전술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최근에 이제 인천이 득점이 조금 급하니까 네, 지난 경기에서도 라인을 엄청 끌어올리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려는 뭐 아니면 도죠 뭐 이제. 그쵸?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수비 뒷공간에 좀 공간이 생기면서 부산에게 지난 경기에서도 좀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을 먼저 했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인천이 너무 조급하게 앞선에서 막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안고 싸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는 조영욱 선수가 있죠. 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조영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뛰어나나요? 아주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꽤나 뛰어난 선수. 네. 그래서 조영욱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 조영욱 선수의 움직임이 인천의 수비 뒷공간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조영욱이 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혹 실점을 한 이후부터 김대중 선수를 이제 급하게 투입해서 김대중 선수는 원래는 수비수 아닙니까? 그렇죠. 수비수에서도 뛰고 공격수로도 뛰고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일단 김대중 선수를 저 앞선에 놔두고 무고사를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전도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천이 선제골을 실점하게 되면 저 김대중 선수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인천의 플레이를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와, 근데 인천은 진짜 어떻게 될까? 이 올해도 생존왕이 될까? 저는 생존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과 서울 갑니다. 홈 서울, 원정 인천. 네. 인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저도 갑니다. 됐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인천. 자 이제 강등을 놓고 싸우는 팀들의 경기는 정리를 했고 우승을 놓고 싸우는 두 팀의 맞습니다. 승부만 할게요. 저희 왜냐면 나머지 팀 경기들은 순위가 이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지는 않을게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울산전에서 이제 뭐 나는 그렇죠. 그 전북 울산 경기를 보면서 이게 강자의 DNA가 뭔지 이게 좀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뭐 전술과 전략도 있겠지만 뭐 전북 선수들은 뭐 우리가 뭐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느껴지고 울산은 자꾸 져서 그런지 그런 승부처에서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지? 아무튼 전북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울산을 잡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저 오른쪽 측면의 선수들이 밀집한다는 것, 좀 비대칭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자주 사용하는 이제 전형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무리뉴 감독 라인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리뉴 감독이 비대칭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많이 쓰죠. 다들 그냥 비대칭만 그냥.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 한교원 선수가 있는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많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뭐 쿠니모토, 이승기 그리고 바로우가 났을 때는 바로우도 이제 측면에 안 있고 무조건 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저기서 이제 숫자 싸움을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 경기에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저 축구공은 왜 했지 내가? 좋아요. 네, 저 축구공은 없어도 됩니다.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한교원 선수가 측면으로 이제 선수를 끌고 나가면 이때 이제 이승기나 쿠니모토나 혹은 또 뭐 바로우가 오른쪽으로 와서 저 측면 공간을 침투하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공격이 진행될 때는 저런 플레이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동국은요? 나올까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 마지막 이제 뭐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마지막 뭐 한 5분 정도 뭐 선발로 나오진 않겠죠. 네, 마지막 5분 정도 박수 받는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동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억해야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쏠려 있다가 사실은 왼쪽 측면에 조금 약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선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상대가 역습을 빠르게 진행하면 저 왼쪽 공간이 조금 좀 허물어지는 때가 많았거든요. 울산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 최철수 선수가 나올 때는 사실 이주영 선수보다는 수비적으로는 좀 단단해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보니까 왼쪽으로 돌려놨는데 원래 그쵸. 최철순이 이제 오른쪽이 맞아요. 자기 포지션인데 잘하더라고요 수비를. 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스피드 경쟁이 붙으면 그때는 이주영 선수보다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울산전에서도 김인성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김동훈 감독이 중간에 이제 김인성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 두 선수를 스피드 경합을 시키면서 좀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철수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스피드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주영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수비 스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뭔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좀 다행인 점은 대구가 정승훈 선수가 못 나옵니다. 네,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전북이 조금은 다행인 지점. 자신의 약점을 조금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요 정도 경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대구가 되게 전북의 킬러인 건 알아요? 아, 그럼요. 진짜로? 아, 그럼요. 최근 맞대결 6경기 중에 대구가 한 번 이겼습니다. 네. 또 조사해 왔네. 네. 자, 전북과 대구의 승부패 갑니다. 하나, 둘, 셋. 전북! 대구로 살짝 좀 넘어왔더니 울산과 광주. 네. 이 경기는 울산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경기죠. 그럼요.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죠.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목표가 조금 많이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경기에서 전북에게 좀 많은 고생을 했던 지점이 저 원두재 선수를 전북이 집중 공략했다는 것. 저 이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있는 선수인데 거길 계속 눌러버리니까 그쵸. 더 약간 불안한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두재 선수를 통해서 이제 전방으로 볼이 나가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원두재 선수가 이제 울산 선수들 중에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한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거든요. 그만큼 원두재를 무조건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때 저 원두재한테 데이마크가 붙어버리니까 이제 공격이 제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울산에게 좀 문제점이고. 그런데 이제 광주에는 앞선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선수가 있죠. 여름 엄청 뛰거든. 네, 저 여름 선수가 이제 원두재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패스를 또 방해해 준다면 지난 경기처럼 또 울산이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진호나 윤빛가람이 좀 많이 내려와 줘야 한다. 훨씬 더. 근데 이번에는 저렇게 내려올까요? 내가 봐서는 울산은 무조건 이겨도 자력 우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저거보다는 좀 더 위에서 싸우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실점에 대한 리스크를 안더라도 울산이 더 많은 공격력으로 더 골을 이겨서 넣어가지고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가면 되죠? 네. 지금까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아세요? 정말요? 네. 자, 울산과 광주. 이 울산이 이제 급한 마음에 뒤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 그렇죠. 광주에 또 윌리안과 엄원상도 있고. 그럼요. 펠리페도 있고. 자, 갑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울산! 다 똑같아. 네, 가겠습니다. 마지막 또 K리그 고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종님이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페나님도 감사합니다.